저희 이번에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일반고인데 그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의대를? 네, 의대를. 그런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최상위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학교 생활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차 중등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중등교사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고등맘이 되셨잖아요. 네.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독서해야 되는지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고등맘으로서 완전 애타는 1년이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정말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생겨도 그 시간에 책을 읽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책을 안 읽게 되고 이제 엄마만 애가 타는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필독서 책을 쓴 것도 애들에게 제발 이 책만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록들을 여기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랑은 다르게 중학생이 되면 애들이 좀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 고집이 생기면서 엄마 말을 좀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책 잘 안 읽고 PC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놀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책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을 리스트 중에서 어머니께서 좀 아이가 관심 있어 보일 만한 이러한 것들을 좀 넌지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애가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던져 놓으시든지 아니면 방학이라든지 휴일에 아이랑 같이 도서관에 같이 가셔서 그러니까 거기는 책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책을 골라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사실 책을 돈 주고 샀는데 안 읽으면 속상하지만 도서관에서 빌리면 안 읽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빌려서 아이들에게 조금 읽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나 이거 좀 재밌는데 관심 있는데 하는 책이 있다면은 그런 책들은 구입하셔서 집에 두시고 아이가 그럼 몇 번씩 읽을 수도 있거든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으로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약간 환경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중등맘이 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등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뭔가 거창한 거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고등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역량을 키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독서의 힘을 더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때는 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그냥 좋아하는 책만 많이 읽었다면 이제 중학생 대비해서 조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이라던가 역사라던가 뭐 예술 쪽 이런 비문학 쪽의 다양한 책이라던가 소설이라던가 뭐 수필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는 폐지가 되고 자유학기제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처음 접하는 우리 중등 예비맘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담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었는데요. 오전에는 정상 수업을 운영하고요. 오후에 자유학기 수업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뭐만 없냐면 시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평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유학기 때는 전교 학생들의 성적을 다 교과 세특으로 다 적어요. 초등학교 때처럼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서 뭐 국어는 이렇게 했고 뭐 수학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한 두세 장 이상의 결과들이 나오고요. 이제 2학기는 자유학기가 아니거든요. 시험에 치는 학년이 되면은 성적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성적표는 한 페이지 정도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장수가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장수가 얇아졌냐? 성적표는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성적표인데요. 점수화되어서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교과 세특 쓰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학기 때는 전교 학생들을 다 적어줘서 전 과목의 교과 세특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저희 보통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한 20%에서 30% 정도 즈음 되는 아이들에게만 교과 세특을 적어줘요. 근데 그 적어주는 기준이 성적만이 기준은 아니에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써지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다 안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교과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하시는 거라서 조금씩은 많이 다릅니다. 자유학기 때는 아무래도 좀 성적이 점수화되지 않으니까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유학기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 시간에 뭔가 다른 독서라든지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학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치게 되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 사이사이에 수행평가들이 전 과목마다 다 있어서 쉴 틈 없이 막 흘러가는데 자유학기 때는 독서를 꼭 아이들이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중에 이제 논술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이 논술 학원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일단 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행이나 아니면 선논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 논술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지 아이들의 점수를 깎기 위해서 하진 않거든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에 정리를 아이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이미 상세하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적이 깎일까 봐 어떤 독서 논술학원을 준비한다든지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좀 정말 필요할 때쯤에 한번 개입을 해보거나 뭐 추천해보거나 그럴 수도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너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 때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중학교 공부부터 자기주도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의 제자들에게 발견한 자기주도 공부법들을 선생님들마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이번에 그 고3 입시 결과에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일반고인데 그 친구가 한 자기 주도 공부법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의대를? 네, 의대를 그것도 일반고에서 그 친구는 인강으로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자기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학원에서 듣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모를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메타인지네요. 네, 그렇죠.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자기주도 공부법이 스스로 또 터득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최상위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꼭 학원 갔다 오면 자기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온 줄 알더라고요. 뭐 복습도 안 하면서 예습도 안 해가면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꼭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아,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나는 좀 성공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야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선생님 저 공부 못해요. 저는 안 해요. 라는 게 먼저 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많이 놓는 아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잘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시험에도 저 선생님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 가장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성공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장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던 고교 학점제가 이제 올해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그 고교 입학을 앞두고 진로와 학업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절대평가였다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아이들이 중학생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3월부터 내신은 시작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3 겨울방학 때부터는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면에서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그 공부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과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자체도 생활 패턴도 중학교에서 좀 벗어나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좀 공부 진득이 앉아서 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교학점제에서 그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목 선택은 2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선택을 1학년 1학기 뭐 중간고사 끝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본 친구 또는 진로가 뭐인지 몰라서 좀 헤매는 친구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고3 담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후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있긴 있어요. 하지만 2학기 때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로에도 생각을 해보고 공부도 좀 준비를 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독서 항목은 삭제가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 학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서란 자체는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직 교과에 뭔가 교과 세특을 쓴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주제로 확장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해력이나 이해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에 독서가 사실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좀 어느 정도의 길이의 글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갑자기 어려운 글이라든지 이러한 긴 글들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 초등학교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얇고 재미있는 책들을 위주로 읽었다면은 우리가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중간에 매개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때의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 찾아보시되 아이가 어떤 영역에 좀 관심이 있는지, 어떤 영역을 좀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등을 생각하셔서 그러한 어떤 것들과 맞춰서 중학생 때 독서의 로드맵이라든지 방향들을 꾸준하게 잡아 나가시면은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조금 더 심화된 책들을 꾸준하게 읽어 나갈 수 있어서 조금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뭐든지 정말 기본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신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째 되면 내신 변별력이 떨어진다고도 또 하고 있어서 이 학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내신 4등급에도 인서했다는 아이가 있어서 좀 놀라웠는데요. 어떤 아이였는지 좀 사례도 얘기해 주시면서 학종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그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전교 1등인 줄 알았어요. 반장이기도 해서 되게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전교 1등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생기부는 전교 1등의 생기부예요. 왜냐하면 이 활동 자체를 수업 시간에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지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해와요. 너무 기특한 아이죠. 그래서 뭔가 선생님의 조언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거를 또 실천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 자체가 모든 교과 선생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예체능까지도 모든 과목에 너무 성실하고 친구들하고도 협업 능력도 좋고 그런 면이 되게 우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멈추지 않고 더 확장해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활동을 한다던가 동아리 시간에 뭔가 결과물을 낸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했어요, 정말. 적극적이고 네. 좀 능동적인 아이였던가 네. 봐요. 그런 아이였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면접이 있는 전형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면접을 볼 때도 담임 선생님한테만 시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오고 또 다른 뭐 화학 선생님한테도 가고 준비력이 정말 짱이네요. 네, 그거를 다 부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한번 모의 면접을 했는데 그냥 탁 얘기하면 다 나와요. 술술술술. 인서울 갈 수밖에 없는 네.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면접을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고 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서 그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 학종에서 보는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교과 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뭔가 탐구심을 보여줬던 거, 그다음에 진로 역량은 자기 진로에 있어서 이렇게 학년이 오를수록 뭔가 심화되고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짰던 거,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반장하고 또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하고 이런 게 다 녹여 있어서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입시 전문가님들이 매번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상위권 대학들이 1, 2등급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늘 하셨었는데 적절한 사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학종 관리를 이 세 가지 항목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 학기 앞두면은 너무나 불안하신 게 우리 부모님, 아이들이에요. 힘나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제가 너무 모르는 영역이라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되게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요. 급식 굉장히 잘 먹고요. 부모님들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 잘하거든요. 아이를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은 아마 아이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로 좀 긴장되어 있을 아이들에게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종업식 때까지 3월처럼만 지내자. 화이팅!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것이 결국은 기본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꼭 열심히 읽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